아주 어두운 방에 작은 구슬이 있습니다. 이 구슬은 빛을 비출 때 비로소 그 색깔과 형태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물리학자들이 들여다보는 아주 작은 세계의 입자들이 꼭 이와 같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묘한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양자역학의 관측 효과입니다. 관측 효과란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 모든 입자는 확률적인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이 세계를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구체적인 입자로 응고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고된 입자는 열역학 제2법칙으로 인해 다시 파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실을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중설리 실험과 벨의 부등식 실험 등 수많은 실험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이 관측 효과는 우리가 실제라고 알고 있는 입자의 본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죠. 물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삶을 이루는 현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구성하는 전자나 원자 같은 양자적 입자들이 원래의 중첩 상태에서 하나의 현실로 확정되어 나타난 결과들로 현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시적 구조에서 파생된 현실 세계는 양자역학에서 완전히 독립된 세상일까요? 마치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의 세상과 현실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묘한 현상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이 단지 미시세계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USB와 SSD 저장 장치, 그리고 LED와 레이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이 양자역학 원리에 기반하여 작동합니다. 광합성이나 철새의 방향 감지, 후각 등 생명체의 많은 기능들도 양자역학적 현상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거시적 물체도 양자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여러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1999년의 플러렌 이중설리 실험은 큰 분자들도 양자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입증했죠. 이 모든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우리가 사는 현실이 겉으로는 고전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양자역학이라는 더 깊은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실에서 양자역학적 사건들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걸까요? 가령 내가 방문을 열기 전까지는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은 모호한 상태에 있다가 내가 방문을 여는 순간 모든 가구들이 제자리를 찾아 확정되는 일이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상자에 고양이를 넣었을 때 내가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죽은 상태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상태이기도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쳐다볼 때도 다른 존재하고 내가 보지 않을 때도 다른 존재합니다. 현실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역학에서 중첩 상태의 입자가 하나의 상태로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측 효과는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관측 장비와 입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측 장비에서 나온 광자가 입자에 닿는 순간 그 입자가 원래의 중첩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확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관측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입자들의 중첩 상태를 응고시키는 요인은 광자만이 아닙니다. 열, 소음, 공기 등 다양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한 입자들의 중첩 상태를 응고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이렇게 입자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중첩 상태에서 하나의 상태로 확정되는 현상을 디코히런스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양자가 중첩된 세계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용한 방에서 여러 사람의 속삭임이 동시에 울릴 때 그 전체가 하나의 하모니처럼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양자들이 이 중첩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의 최대 어려움도 이 중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서 오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중첩 상태가 조용한 방이 아닌 시장으로 옮겨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장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움 속에서 여러 사람의 속삭임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사라지고 누군가의 가장 큰 소리만 들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엔 빛, 공기, 열, 그리고 다른 입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양자들은 중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이 고전역학의 세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디코히런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익숙한 현실 역시 양자역학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확률적 결과의 한 단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정되었다고 믿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연극을 볼 때 막이 오르는 순간 관객은 단 한 명의 배우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는 여러 배우가 동시에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전체 연극의 한 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디코히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별의 탄생과 죽음, 우주의 팽창, 생로병사의 과정 등 이 모두는 각각 고유한 디코히런스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체는 의식이라는 창을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함께 어우러지는 존재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디코히런스가 진행 중이라면 우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입자는 혼자 있을 땐 중첩 상태로 존재하지만 외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중첩이 깨지고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본질은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관계망이라는 것은 현대과학에서 점점 더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관점입니다. 중력과 시공간의 얽힘이 그렇고 우주 배경 복사조차도 초기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 관계의 흔적을 빛의 형태로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가장 근본적 교리 중 하나인 연기설은 관계가 곧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 즉 관계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생겨나고 변화한다. 나라고 부르는 존재조차도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불교의 연기설은 아예 관계 자체를 존재의 근본 원리로 본다는 점에서 양자역학의 중첩 현상이나 디코히런스 개념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일체 유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현실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현실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관전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임을 의미하죠. 이렇듯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견고한 현실 속에서 양자적 특성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코히런스의 한 단면 속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디코히런스가 완료된다면 그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불교적으로는 모든 인연이 소멸하여 아무것도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모습은 시간을 비롯한 모든 변화가 멈춘 우주, 즉 열역학적 평형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평형 상태는 우주의 죽음을 뜻하므로 더 이상 디코히런스를 만들지 못합니다. 양자적 특성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우주는 단지 한 장의 사진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현재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디코히런스가 시작되면서 우주가 시작되고 시간의 화살이 생기며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쓰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디코히런스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